안녕하십니까. KDRC 뉴스포커스 김정은입니다. 요즘 주식이나 펀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주식이나 펀드를 거래할 때는 대부분 증권사를 접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금투리스크관리부인데요. 하지만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투리스크관리부 황우진 부장님을 모시고 공사의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업무 및 금융계약자 보호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투리스크관리부 황우진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마 예보의 금융투자회사 부실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업무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서 저희에게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저도 좀 매일매일 앱을 체크하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주식 투자가 하나의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증권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데 혹시 이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분되던 투자회사들이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모두 금융투자회사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금융투자업이라고 하고요. 업무 내용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참 많죠. 예,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권사들은 주로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투자 회사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나누는지 몰랐거든요. 덕분에 오늘 금융 지식 하나 더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금융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금융 투자 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으로 예금, 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이처럼 이제 원본 손실 가능성이란 것이 금융투자 상품하고 여타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도 원본의 초과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증권은 손실이 원본 이내에서 발생하는 반면에 파생상품은 손실이 원본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손실 여부에 따라서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보가 보호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선물회사가 해당되고요. 참고로 24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부보금융회사 수는 증권사 60개사를 포함하여 총 107개사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또 많은 것 같은데, 궁금한 게요. 보통 사람들은 증권사에 예금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예보가 금융투자회사 파산 시에 어떤 돈을 보호해주지? 약간 궁금해졌거든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격이 구분되는 투자자 예탁금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뭐냐?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 거래 시에 금융투자업자에게 맡기고 운용을 부탁한 자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 예수금을 넣지 않습니까? 예수금을 넣고 아직 투자하지 않은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보는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등 지급 불능 상태로 인해 이러한 투자자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와 좀 관련이 있어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예보의 부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좀 잘 쌓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 현재 금투리스크관리부의 구성과 업무는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부서는 금융투자팀, 금투차등운영팀, 그리고 금융시장 정보팀 이렇게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업군의 리스크 부서들과 유사하게 금융투자팀은 각종 데이터 및 정보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공동검사 등 현장 점검을 통해서 금융투자 회사들의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부실을 조기에 포착하여 기금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예보가 부보 금융회사의 사전적 부실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쉽게 뭐 금융투자회사가 평소에 얼마나 재물을 좀 건전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으로 치면 뭐 건강검진?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이신데요. 금융투자팀이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그 건강검진처럼 파악한 리스크 분석 결과를 공유를 하면 금투차등 운영팀은 관련 기금 손실 위험 수준 등을 평가를 해서 예금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아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업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는 재무정보 외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금융시장 정보팀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산하는 금융시장 정보는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부서에서 리스크 감시 업무와 차등 평가 업무 간의 좀 효과적인 연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전에 이제 은행 리스크 관리부 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의 리스크 관리 업무와 차등 평가 업무 간 연계가 강화되어 조직의 운영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저희 부서도 두 업무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각 업권별로 진행 중인 차등평가 제도 개선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투자팀에서 증권사의 자본적 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현재 규제의 미흡한 부분을 평가하고 대체안을 제시했는데요. 금투차등 운영팀에서 이를 반영해서 증권사 차등평가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평가를 위해 착안한 사항을 차등평가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증권사는 자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업무와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줄여서 종투사라고 하는데요. 종투사와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업무 범위가 좁은 일반 증권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그룹은 규모 및 업무 성격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 규모가 큰 종투사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우려로 평가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자본적 정성과 유동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재무 비율로 순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관련 평가와 관리를 위해서 순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증권사의 자본 적정성과 관련한 순자본 비율은 자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게 산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종투사와 같은 대형사들의 건전성이 다소 과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대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군요. 그럼 어떡하나요? 그래서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중요한 종투사의 경우에는 차등평가 시에 이를 감안해서 새로운 자본 비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증권사의 자산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서 이원화된 차등 지표를 증권사에 적용하는 차등평가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융투자팀과 차등평가팀의 협업 효과가 대단하네요. 이 리스크 감시 업무 차관 사항이 차등평가에 반영이 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업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유동성 비율도 같은 방식으로 개선이 되는 걸까요? 네. 기업 활동 시에 자금의 유출입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기업에 들어오는 자금과 나가는 자금의 규모와 시기가 불일치하거나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금 유출입이 불일치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유동성 리스크를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동성 비율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금융계약자와 금융회사 모두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네요.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로 나눈 비율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비율은 위기 상황에서 이제 자산을 급매하는 경우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 파생 상품 거래 시에 갑작스러운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증권사는 취급 상품 특성상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자금 유입은 줄어들고 자금 유출은 급증하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종투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크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예. 일례로 2020년 3월에 이제 글로벌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ELS에 대한 대규모 추가 증거금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요. 지난 레고랜드 사태 때도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막 돈맥 경화 막 이래가지고 뉴스에 크게 막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태 이후에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기존 유동성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적절한 유동성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 위기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향후 1개월간의 현금 유입과 유출액을 감안한 새로운 유동성 비율을 검토했고,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차등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5월에도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 ICS 워킹그룹 회의에도 이제 참석을 했고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 운영 방식은 참고로 국가별로 서로 좀 다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다녀오신 건가요, 부장님도? 저는 못 갔습니다. 제 전임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군요. 예. 국가별로 다르다는 건 저 처음 알았는데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그 캐나다, 미국, 일본처럼 완전히 독립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가 설립된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프랑스, 영국처럼 예보기구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보는 국내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발전을 위해서 해외 기구들과의 교류 협력을 이제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좀 든든해지고요. 네, 그리고 좀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운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동안 몰랐던 금융투자업권과 또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한 예보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부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 제한된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이제 급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충분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다만 이제 금융투자업은 금융시장에서 역할과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보가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서 금융계약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투 리스크 관리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투 리스크 관리부 덕분에 또 이렇게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 언제나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금투 리스크 관리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황우진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KDIC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